중요한 게 예.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예. 그동안 한미일이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졌잖아요. 예. 특히 한일 관계가. 그런 상태에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뭐 디커플링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예. 중국하고 같이 안 간다. 그러면서 블록화를 하는 것 같더니 미국, 유럽, 일본조차도 예. 겉으로는 지난번 히로시마 G7에서도 그랬지만 중국을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지만 뒤로는 물밑으로는 중국하고 경제 교류를 다 하고 특히 미국의 최근 변화를 보면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최근에 상무 장관, 기후 특사까지 베이징에 파견해 가지고 중국하고 관계 정상화를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 일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하고 중국이 예.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가까이 경제협력을 해야 되는 거는 일본, 미국보다 우리가 더 절실한데 절박한데 우리하고 중국 관계는 저는 앞으로 뭐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라 북핵 문제 예. 뭐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통일 문제까지도 중국은 정말 중요한 변수니까 중국하고의 관계를 너무나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적대적이라고 예. 여길 수도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예. 지금 뒤늦게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바뀌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 바뀌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좀 그런 느낌은 들어요. 최근에 예. 박진 외무부 장관 발언이나 예.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리창 총리를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거나 이런 거 보면 좀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창 총리 만나가지고 리창 총리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원자바오나 리커창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리창 총리는 시진핑의 어떤 이 3기 어떻게 보면 독재 체제에 시진핑의 말을 듣는 완전 부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별로 실권은 없고 시진핑하고 대립각도 뭐 별로 없는 그런 예. 존재예요. 어쨌든 거기에 윤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상회담보다 한중일 정상회담 그거 해봤자요. 이번에 하면 9회가 9번째가 되는데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 문재인 대통령 시절 다 했습니다. 했는데 8번 했는데 8번 다 중국에서 시진핑이 안 오고 전부 총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국가의 원수, 정부의 수반은 시진핑이잖아요. 우리는 윤 대통령이 국가 원수고 또 일본은 입헌군 주제 국가니까 뭐 사실상 총리가 국가 원수죠. 그런데 한중일 정상회담은 저는 모르겠어요.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뭐 일종의 그 사전 정지 작업 이 정도의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 사실상 의미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진핑을 만나야 된다. 베이징에서 만나든 서울에서 만나든 시진핑을 빨리 만나서 한중 관계의 이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앞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국이나 한미동맹은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뭐 동북아에서 약한 고리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가장 유연한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로서 한중 관계를 협력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고 저는 오래전부터 중국하고 아무리 미국하고 가까워지고 일본하고 가까워져도 저는 중국하고 경제 차원에서 무역하고 투자하는 그런 공간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화웨이 그 만든 스마트폰에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가 나와가지고 SK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난리가 나고 중국 정부가 또 중국의 어떤 정부나 뭐 공공단체에서는 아이폰 쓰지 마라 이래가지고 애플 주가가 그냥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 차원에서 진정한 국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저는 중국하고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 굉장히 긴밀하게 잘 지내야 되고 거기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운 어떤 우리 영역 재량권을 얻어내야 된다. 그런 게 바로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지금 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미일 동맹 중요하고 하지만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사실 중국이 봤을 때 가장 약한 고리는 한국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일본은 말 그대로 중국이 없으면은 좀 불편할지언정 못 견딜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한국은 지금도 뭐 요소수 사태 중국이 물론 어떤 의도를 갖고 그걸 수출을 통제하는지 몰라도 요소수 사태뿐만 아니고 지금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원자재가 예. 뭐 작게는 800개 뭐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예. 중국 없이 이제 우리가 한국 경제가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으르렁거리긴 하지만은 예. 미국 그렇게 계속 고위 관료들 중국 계속 뭔가 하여튼 아쉬운 게 있으니까 방문하겠지 방문하고. 그럼요. 예. 일본도 기시다 총리가 예. 계속 지금 중일 정상회담 하자고 계속 하잖아요. 예. 근데 왜 한국은 잠깐만요. 예. 왜 한국은 그런 예. 걸 다 보면서 예. 보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중국하고 애써 멀어지려고 아까 말씀 잠깐 뭐 좀 변하긴 했다지만 제가 봤을 때 뭘 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애써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까? 가장 약한데 우리가. 그게 그 고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한중 관계에 대해서 약간 길을 잃어버리고 예. 방향을 세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아까 홍 기자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한미일 동맹이라고 그러셨는데 한미일은 동맹은 아니죠. 그렇지. 예. 그런데 우리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그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안보 군사 경제 관계에서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는 거는 이거는 우리한테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주춧돌 같은 겁니다. 예,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건 하되 미국이 중국하고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탈동조화, 디커플링 같이 안 간다. 예. 이게 아니고 그냥 리스크 관리만 하겠다. 디리스킹이라 그러잖아요. 미국도 스스로.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더 EU보다 미국보다 우리 대통령, 우리 그렇지. 정부가 저는 더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린 중국하고 디커플링 안 한다. 왜냐? 중국하고 디커플링해서 완전히 따라가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국가 이익 때문에. 예. 그 대신에 중국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거 그거는 우리도 해야죠. 왜냐 해야 되느냐 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쌓아둘 때 한 적이 있고 2021년 2년 전에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고 이번에도 뭐 농업용이라 그러지만 어쨌든 요소 가지고 수출 통제를 한다 그러고 뭐 중국이 아까 800개라고 그게 부품이든 광물이든 중국하고 우리는 90% 이상을 의존하는 그 정도가 이 요소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이나 차량용은 90% 정도 의존을 하잖아요. 예. 뭐 다변화를 한다고 했지만 또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저는 다각화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무역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먹고 살고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뭐 결코 양보할 수 없고 또 하나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을 지금 견제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첨단 과학 기술에 격차를 줄이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그렇지. 딱 그거 같거든요. 반도체가 대표적인 경우고. 저는 그 전략이야말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초격차라는 거 첨단 기술의 격차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에 우리가 오히려 종속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산업이나 기업의 어떤 기술 수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하고 관계에서 첨단 기술의 어떤 격차를 우리가 앞서 나가고 유지해 나가면서 어떻게 중국하고 경제 협력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거는 뭐 우리한테는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진핑을 만나자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진핑을 만나면 한미일 대북중러라는 이 구도 있잖아요. 이 구도에 우리 스스로를 가주는 거는 저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 같아요. 우리가 일본하고는 경제 협력은 뭐 필요하면 하고요. 안보 협력은 저는 어느 정도 원칙과 기준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하고 무슨 독도나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독도, 군함도, 강제징용, 위안부 이런 역사, 주권, 영토의 문제는 그거는 뭐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잖아요. 일본하고는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는데 지금은 지나치게 누가 봐도 일본에 너무 가까이 가면서 중국에서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자꾸 예컨대 뭐 사소한 이야기지만 한중일이라는 표현을
이 정부가 한일중으로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제가 오버랩된 게 동해는 일본해로 바꾸는데 우리가 큰 소리 못 치면서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바꾸면 우리 역사에 생각해 보세요. 청일전쟁, 중일전쟁, 러일전쟁이라는 때 우리가 러일, 중일, 청일이라고 불렀던 역사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북미라고 할지 미북이라고 할지 이 문제가 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중일도요. 중일을 일중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할 말을 할 때는 해야 되고 또 불필요하게 중국을 이거 가지고 자극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한중일이 아니고 한일중이었어. 이제부터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러면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현상 유지를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왜 그 쓸데없는 걸 건드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홍범도 장관 그 흉상 지우는 거하고 저는 비슷하게 느껴져요. 거기에 무슨 우리 대단한 실익이 있다고. 국익은 포기하더라도 이념을 지키자 이겁니까 그러면? 그걸 왜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싱하이밍 대사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뭐 그때 한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의 주석, 중국의 국가 원수하고 앞으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지금은 지도도 없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중 협력이 서로에게 중요하다. 중국도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 그 점을 가지고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좀 뭔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일본은 그 중국하고 어쨌든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북한하고도 지금 정상회담 뭐 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유연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예를 들어서 먼저 만나버리면은 정상회담 만나버리면은 한국 입장에서 약간 좀 뻘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이 가장 약한 골이라고 했잖아요. 일본보다는 중국의 어쨌든 그 교육 규모가 훨씬 더 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중국 정도 훨씬 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요소수 사태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원자재에서 그 공급망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를 보복을 하는 경우를 상정을 한다면은 미국이나 일본이 같이 공동의 전선을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동의 전선을 구축할까요? 어떻습니까? 공동의 전선을 구축 안 할 뿐 아니라 미국, 일본은 이미 뒤로 물밑으로 중국하고 경제협력을 다 할 거는 다 하잖아요. 제일 예민한 부분이 그냥 첨단 기술이 격차 그 부분이에요. 그게 또 군사 안보 쪽으로 전용이 안 되도록 하는 이 부분은 미국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그 뭐 진짜 99%가 넘는 그런 거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예컨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그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 범용 반도체를 중국에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화웨이 스마트폰에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하나 나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는 판 적 없습니다라고 자진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 기업들한테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국하고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저는 경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이런 선에서는 할 테니까 당신들도 그거는 인정을 해라라고 하면서 저는 기시다 총리하고 시진핑하고 만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먼저 시진핑 주석을 만났으면 좋겠고 지금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 수입 전면 금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중국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저는 우리 한국 대통령을 한국 정부를 먼저 상대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핵심 이익하고 관계없는 중국의 어떤 그런 핵심 이익을 너무 함부로 그렇게 건드리지 말면서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궤도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한테 실익이다라는 생각이죠. 사실 미국 정부를 일반 기업들이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거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잠깐 제가 한미일 동맹이라고 했는데 한미일 동맹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죠.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을 뿐이지. 한미일 동맹이란 뭐 굳이 말하면 한미일 협의체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하는 걸 제가 그냥 갑자기 그냥 한미일 동맹이라는 걸 아는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유 의원님은? 저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영토 주권 역사 문제는 그거는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다. 독도 문제, 동해 문제. 뭐 무슨 군함도나 뭐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그럼 저는 그런 부분엔 원칙을 지키고 서로 간에 원칙이 다르잖아요, 지금. 원칙이 다르면 우리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고요. 저는 뭐 반도체든 여러 가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수출 규제 있잖아요. 그런 걸 푼 거는 저는 잘했다. WTO 제소 서로 취하하고 이런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안보 가지고 군사 안보 가지고는 일본하고 협력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군사 안보는 진짜 조심하자. 왜냐하면요.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거는 저는 일본하고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탐지를 하고 그다음 그게 어느 방향으로 날아오는지 탐지해서 서로 즉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쥐소미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쥐소미아까지는 좋아요. 근데 일본에 자위대잖아요. 일본의 재래식 군사력이 우리한테 필요하냐. 그거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재래식 군사력으로 따지면 우리도 굉장히 막강하고 또 주한미군하고 우리 국군하고 합친 재래식 군사력은 그거는 뭐 북한에 대해서 아마 저는 10배 이상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북한이 갖고 있는 비대칭 전력인데 그게 핵하고 미사일하고 뭐 핵무기를 쏘는 얼마 전에 잠수함,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한테 지금 어쩔 수 없이 의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한테는 저는 그렇게 의존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의 이 윤석열 정부가 일본하고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엔사 후방기지라는 건데 그게 일본의 7곳에 기지가 있고 제가 국방위에 오래 있어서 국방위원장으로 제가 유엔사 후방기지 2번이나 가봤습니다. 오키나와에도 있고 큐슈에도 있고 일본 혼슈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전쟁이 계속 거기에 있던 겁니다. 일종 사실상은 주1미군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자위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엔사 후방기지 때문에 한일 군사협력을 안보협력을 더 해야 된다라고 윤 대통령이 다른 건 할 말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유엔사 후방기지가 그 역사와 지금 현재 현황과 또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사 후방기지가 어떻게 투입되도록 돼 있는지를 알고 나시면 이거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일 간의 군사안보협력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거 함부로 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권한을 준 적도 없고 그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보통 국가화, 평화헌법 개정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위협이 될 수 있다 오히려.